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제가 댓글 가지고 컨텐츠를 많이 하는데, 이번 시간에도 댓글 컨텐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은 댓글도 소개하고 나쁜 댓글도 하는데, 사실 나쁜 댓글이 더 많아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봤을 때는 좋지 않은 댓글입니다. 이 댓글이 어디에 이제 적혀 있었냐면, 지금은 삭제가 됐어요. 제가 아마 이 영상을 찍을 걸 알고 삭제를 시킨 것 같아. 근데 제가 복원을 시켰어요. 다행히. 그 내용을 복원을 시켰습니다. 예. 흔적이 남아있어요. 본인은 지웠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흔적이 남아있어. 예. 이게 뭐냐 하면 제가 어제 했던 거 중에 오늘 새벽에 올라갔죠. 새벽에 올라간 영상 중에 제목이 세상은 빨리 변해가는데 교육자들이 철밥통이어도 너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제목이에요. 예. 이것도 나름 많은 분들이 봐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부족한 영상인데. 어, 제가 그 영상에서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지금 10대들이 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어떤 잘못된 어떤 주의식 교육과, 어떻게 보면 틀에 박힌 어떤 그런, 공교육이었던 그런, 그 교육 방식에 의해서, 어, 진로를 못 찾는다. 네, 진로를 못 찾고, 그냥 선생님이 대학 가라고 해서 대학 가서, 잘못된 케이스도 많고, 대학 가서도 많이 헤매고, 졸업하고 나서도 많이 헤매고,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지금 10대들이 진로 못 찾고 헤매는 경우는 우리나라 공교육에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HK님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무슨 말 했는지. 근데 저랑 딱 반대되는 댓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지금의 10대들이 진로를 못 찾는 것은 우리나라 교육이 잘못되었다기보다는 본인 책임이 크다. 요즘에 인터넷 유튜브 각종 정보들이 놀려 있는데 왜 그런 것을 활용하지 못하냐. 그건 본인 책임이다.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10대라고 하더라도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떠올려 봐도 본인 혼자서 진로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예.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지금 시대들이 진로 못 찾는 거는 옛날 똑같아.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예, 옛날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세상 경험이 전혀 없는데, 돈 버는 것도 안 해봤고,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안 그래요? 시대가 발달했다고 뭐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는 게 아니야. 돈은 벌어봐야 합니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돈은 벌어보고, 회사 생활도 해봐야 알고, 어? 세금도 내봐야 알고, 다 경험해봐야 하는 거야. 근데 10대들이 경험할 수가 없잖아요. 경험할 수 없고, 실제 직업의 현실이 어떻게 되는지 안 알려주잖아. 옛날에 선생님도 바깥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몰라. 지금 선생님도 바깥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른들한테 뭔가 자문을 구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 그래서 진로를 모르는 거야.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근데 이게 왜 10대들 잘못이야? 안 그래요? 10대들은 내가 봤을 때 옛날에 10대든 지금의 10대든 그냥 어른들 시키는 대로 어른들 말만 듣고 따라한 것밖에 없어. 그 따라한 게 잘못입니까? 따라한 게 본인 책임이야? 안 그래요? 차라리 여러분 그 생각 안 듭니까? 대학교 졸업하고 막 놀고 있으면 차라리 그때 좀 놀기라도 할 걸. 선생님 말 안 듣고 그냥 뭐 다른 거라도 해볼 걸. 그런 후회 안 해봅니까? 그런 후회하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괜히 시킨 대로 점수 맞춰가 대학 가라고 해서 갔는데 뭐 안 된지도 모르고 학교 가서 적응 못하고 대학 끝만 어떻게 근데 선생님이 졸업장 따야 된다 해가 졸업장 땄는데 돈은 돈대로 쓰고 나이는 나이대로 차고 막상 나오고 나니까 갈 데는 없어. 음.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차라리 학교 다닐 때 좀 게임이나 할 걸. 좀 친구들하고 좀 놀러 좀 다닐 걸. 아니면 대학교 다니지 말 걸. 내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 중에 한 분이라도 어설프게 할 거면 대학 다니지 마라. 어? 대학교 갔을 때 뭐 확고한 어떤 그런 목적이나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면 다니지 마라. 돈 낭비다. 인생 낭비다. 부모님 고생시키지 마라. 그런 말을 하는 선생님이 단 한 명이나 있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가지 않았을 텐데.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났어요. 예. 그 진로를 못 찾기 때문에 어른들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진로를 못 찾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 역할이 더 중요해요. 근데 요즘에는 지금보다 선생님 역할이 더 중요한 게, 진로에 있어서 선생님 역할이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옛날에는 그래도 부모님 집에 계셨잖아요. 근데 지금 부모님 집에 계시지 않잖아. 왜냐면 맞벌이 하니까. 예. 맞벌이 하는 가정이 많잖아요. 집에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본인의 진로에 대해서 뭔가 물어보고 싶어도 부모님한테 얘기를 못하면 부모님 바쁘고 힘드시잖아. 고생하시고. 안 그래요? 그래서 중학교 넘어가면 사실 부모님보다도 선생님과 이제 같이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잖아. 뭐 고등학교 때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선생님한테 어떤 진로 같은 거 물어보는 건데 마땅히 대답 안 해준단 말이에요. 무조건 대학이나 가라고 하고. 아니면 대학 말고 이제 공부 말고 다른 거 한다 하면 무시하고. 그러니까 내가 제이님한테 얘기하는 게, 지금 교육계 계신 분들이 고생하고 열심히 하는 거 알아. 아는데 그거 외적으로 필요한 게 있어. 뭐냐면 지금 현 시대 20대들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경제 현상을 좀 어느 정도 파악을 해야 돼. 본인이 책임을 안 진다 하더라도. 본인이 책임을 안 진다 하더라도 그 좀 빨리 이제 현실 세계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예,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전파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 역할을 안 해주다 보니까, 그 역할을 아예 못 해주다 보니까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못 물어보는 거야. 예. 그러니까 진로에 대해서, 이게 왜 진로를 왜 못 찾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진로를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뭐 공부 잘해가지고 뭐 전문직이나 뭐 공무원 같은 거면 낫겠지. 근데 그 모르는 사람이 다 그쪽으로 갑니까? 그 가는 사람 몇 명 되지도 않잖아. 아니 뭐 공학계열이나 뭐 전문대, 전문대란다, 그 전문직 의치 안약수 아니면 뭐 대학 갈 필요가 없습니까? 아니면 뭐 꿈 없어요? 하고 싶은 거 없어? 있지 당연히. 그리고 의치해서 가는 사람도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잖아. 부모님 기대 때문에 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거 아십니까? 의대 간 사람들도 중간에 그만두려고 가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본인이 원했던 게 아닌데 부모님 의사하고 하니까 부모님의 기대를 꺾을 수가 없어가지고 참고 참고 있는데, 이제 막 의학과가 이제 6년이잖아요. 학부가 6년인데 한 2, 3학년 현타가 오죠. 워낙 빡시게 하고, 오히려 그러니까 수능 끝나고 나면 좀 덜 하줄 알았는데 들어가고 나서 더 빡시게 하니까 훨씬 더 빡세게 하고, 군기도 심하고 뭐 놀지도 못하게 하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만두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10대들의 고민이나 10대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들어줄 사람들의 존재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되신 분들은 그 역할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진로를 못 찾는 게 뭐냐면, 진로가 있는데 얘기를 못 해가지고, 예, 얘기할 사람이 없고 물어볼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항상 머릿속으로 생각은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실현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구체적으로. 그리고 세 번째, 자, 현재 우리나라 교육상에서 제대로 된 진로 찾기가 10대 입장에서 어렵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네. 제도된 진로 찾기가 우리나라 교육상에서 뭐 모든 선생님이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데, 제가 제이님 제 방송 예전에 그 10대 고등학생들이 저한테 얘기했던 게 뭐냐면, 선생님이 대놓고 차별한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제이님은 다르겠지, 지금 신입들 모르겠는데 담임 선생님이 이 격을 준대요. 등급별로. 무슨 돼지고기 소고기 등급 매기는 것도 아니고 그 이제 내신이나 수능 등급으로. 그래서 5등급 이상 넘어가면 상담하고 싶어도 바쁘다는 핑계도 안 들어준대. 네. 그리고 막 이제 내신 나는 사람들 중에 뭐 전문대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예술 쪽 이렇게 뭐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거 가겠다 하면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안 들어준대. 공정하지 않은 거야 이게. 그리고 학교 공교육상에서도 공부 말고 다른 진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주잖아. 그런 교육이 없잖아요. 그냥 무조건 대학 입학 유지의 교육 위주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잖아요 이게. 물론 그쪽으로 갈 사람은 그렇게 하면 돼. 근데 모두가 다 그렇게 가야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모두가 다. 안 그래요? 맨날 그 학교 일찍 와가지고 하루 왼종일 공부하고 야자까지 하는데, 그 제대로 된 진로 찾기가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공부로 그렇게 스케줄이 꽉 짜여져 있는데. 그리고 그런 말을 많이 해. 공부를 하는데 하다가 중간중간 현타가 오는 게 뭐냐,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시키니까 하고 있긴 한데 언제까지 이직해야 되나 봐,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런 말. 언제까지 내가 이거 적고 외우고 적고 외우고. 네, 그런 걸 많이 해. 그래서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진로와 어떤 그런 목적에 대해서 구체화를 시켜야 돼. 어린 나이 때 구체화를 시키고 난 다음에 넘어야 돼요. 그래서 공부라는 게 전부가 되면 안 돼요. 공부는 그냥 그런 거, 내가 전해드리겠지만 공부는 꿈을 달성하는 수단이 돼야 됩니다. 공부는 꿈을, 내가 어떤 직업이나 어떤 그런 어떤 분야에 진입을 하기 위한 목적 달성의 수단이 돼야 돼요. 수단. 근데 우리나라는 그 수단의 역할을 못 하잖아요. 전부가 돼버리잖아. 목적이 없는 상태에서 그 시키기만 하기 때문에 그냥 공부가 그냥 전부가 돼버려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도 하기는 하는데 성적은 높은데 이게 안 돼 있어. 그래서 이게 안 돼 있다가 막상 대학교 가서 이게 터지는 경우가 있어. 이게 대입병이라고 하잖아. 예. 생각보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제인이. 제가 예전에 고민사에 받았던 것도 그런 거 있어. 의대 안 가고 싶은데 부모님 의대 가라고 해가지고. 근데 안 가겠다 얘기하면 쳐맞는데요. 부모님한테. 부모님 직업이 뭐냐고 하니까 의사래요. 그런 경우 많아. 예. 그러니까 내가 딱 진로 정해놓고 하면, 웬만큼 하기 싫은 게 아니라면 동기부여를 가지고 한단 말이야 학생들이. 아마 제인들도 아시겠지만 자, 과학기술 프로그래밍 관련 진로 확정에 대한 활동 많이. 왜냐하면 내가 원래 딱 정했던 거 원했던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힘듦은 감수할 수 있어. 어느 정도 힘듦은. 예. 이게 뭐냐면 동기부여 있고 없고, 그러니까 내가 목적을 정해놓고 안 정해놓고 차이가 얼마나 크냐 하면, 살아가는데 좀 힘들어도 하기 싫고 그냥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으면 다 하기 싫어. 근데 이미 진로를 확정했다는 거, 내가 거기에 상당한 관심이 있고 생각이 깊으면 어지간한 힘든 건 감수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 저기 쉽겠어요? 과학기술 프로그램이 어렵거든. 어려운데 내가 원래부터 관심 가졌던 거고, 내가 좋아하는 거고, 어느 정도 잘할 수 있고, 하면서 좀 엎어지고 시행착오는 감수할 수 있다. 그걸 전제로 까는 거잖아요. 예. 근데 내가 좋아하지도 않고
마음에 드지도 않는데 그냥 이제 그냥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그게 재미가 없는 거야. 응.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걸 그냥 참고 하는 거야, 참고. 시키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 많아. 제 얘기는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이게 그냥 단순히 지방만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학군이 높은 있죠. 저 강남 파라군이나 저 제구 수성구 봉호동이 더 심해. 애초에 걔네들은 선택권이 없어요. 강남 파라군 여러분들 뭐 대학교 많이 가 걔네들 막 좋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얘기를 보면 그 지옥이야 지옥. 스카이캐슬 뭐 더 심해. 더 심해요. 더 심했으면 심했지 덜하지 않아. 애초에 그냥 어릴 때부터 내 선택관 아무 상관없이 그냥 진로가 정해져 있어요.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그 일치 안약수로. 아니 서울대 법대 딱 정해져 있어. 그래서 그거 못하면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존나 뻔질나게 맞는 거예요. 자녀한테 이게 하고 싶냐 원하는 거냐 그렇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많아요. 안 맞으려고 공부하는 거야. 부모님이 너무 무섭다 보니까 안 맞기 위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살려고 공부하다 보니까 성적이 올라가서 좋은 학교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겉으로 봤을 때는 야 저기 좋은 부모님 만나가지고 비싼 사교육 듣고 좋은 환경에서 자랐으니까 당연히 대학에 잘 가는 거지.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긴 한데 뚜껑을 딱 까보면 그 제 방송 예전에 오신 분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여기 학교 다니는 애 중에 한 달에 하루도 제대로 쉬어 보내는 애들이 없는 애들이 전부래. 예. 일요일도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학원차 타고 가는 게 일상이래요. 방학 때도 방학은 더 치열하대. 방학은 우리 방학 때는 그래도 인문계 다니는 학생들도 이제 보충 수업 한 1, 2주 다니고 나머지는 그래도 자유롭게 하잖아요. 솔직하게. 근데 강남 오히려 이제 그냥 그러니까 그거야. 학교랑 그 학원의 차이는 아침 일찍 가는 건 똑같고 교복 입고 가는 거, 사복 입고 가는 거, 그 차이라는 거야. 네. 그리고 학원 수업이 더 빡빡했으면 빡빡하지 덜하지 않다는 거. 아니면 이제 기숙학원 같은 데 보내버리고. 그래가지고 뭐 워낙에 이제 선택이나 이런 그런 나의 어떤 자아가 이렇게 딱 박탈당하다 보니까 그냥 살기 위해서 하는 거야. 살기 위해서. 네. 살기 위해서 막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기대치가 워낙에 높다 보니까 그걸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자식들이 이용하는 거죠. 네. 그리고 실업계 같은 경우에 애매한 게 뭐냐면 제가 설명 드릴게요. 이게 실업계 같은 경우에 애매한 게 뭐냐면 남자들도 애매하지만 솔직히 난 여자들이 더 애매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카테리아 후기 친구 후기를 미리 도내합니다. 카포님 감사합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대기업 가는 경우가 있긴 하지 공기업이나 근데 그 성적이 아주 좋아야 돼요. 엄청 좋아야 돼요. 인문계 뺨칠 정도로 좋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외로 여러분들 지금 실업계 특성화고 공부 못하는 애들이 간다고 하는데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닌 게 한데 공부를 잘하는데 그냥 일찍 취업하려고 집이 어려우니까 일찍 취업하려고 예, 하는 사람들도 중간중간 있어요. 왜 내신 따기가 쉬우니까. 예. 마이스토어 같은데 요즘엔 많이 있을 거예요. 저희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은. 여상 같은 경우에도 인문계 갈 수 있는데 이제 집이 어렵고 이제 대학을 형편에 보내지 형편이 안 되니까 일찌감치 은행권 취업하려고 눈을 낮춰가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가지고 이제 1등급 맞고 성적 잘 받아서 이제 메이저 은행이나 여상 같은 은행이나 아니면 공고 같은 경우에 이제 대기업 생산직이나 들어갈 수 있으면 좋단 말이야. 근데 못 들어가면 조소 생산직 가는 거예요. 조소 같은 거. 그러니까 내가 물어봤는데 정말 잘해야 돼. 그 전교폰에 넣을 정도로. 반에서 못해도 3등 안에 들 정도로 잘했는데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이게 좀 애매해진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 여상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 은행 못 가. 메이저 은행 티오가 그리 많이 나지 않잖아요. 못 가면 나머지는 이제 격리 가는 거야, 격리. 중소기업 격리. 근데 중소기업 격리는 월급이 정말 짜거든요. 짜고 그리고 중요한 게 오래 했다고 해서 이게 경력 인정이나 월급 상승으로 안 이어져요. 네. 그래서 나이 먹고 대학을 가려고 해도 좀 이게 좀 애매해지지.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업계 나온 사람들 보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격리에서 일을 했다가 2, 3년 근데 일하면서 너무 대우도 안 좋고 박봉에
경무에 시달리 무시 많이 받다 보니까 현타 느껴가지고 한 23살, 4살 늦깎이로 이제 대학교 들어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여자분들 중에. 이게 그러니까 애매하게 하면 꼬일 수가 있다는 거죠.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 네, 애매하게 해버리면. 아주 그러니까 잘하면 상관없는데 애매하게 걸쳐버리면 좀 커리어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10대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진로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 댓글대로 요즘에 인터넷 유튜브 각종 정보들이 널려있는 게 왜 그런 것을 활용하지 못하냐. 자, 요거에 내가 태폭을 해줄게. 이게 참 자, 여러분 정보화 사회 아닙니까? 이 스마트폰으로 각종 이제 실시간 어떤 업데이트된 기사들이나 어떤 그런 내용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정보가 널려있긴 있지만 막상 10대들에게 필요한 정보는 없습니다. 정보는 없고 쓸데없는 정보들, 예, 이 난립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솔직히 얘기할게요. 이거 나중에 썰 풀 것 같은데 인터넷에 진짜 정보는 없습니다. 진짜 정보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정보 많다고 생각하고 이용당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 얘기할까요? 제인이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왜 알고리즘이 있죠?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게 무서운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알고리즘 있으니까 좋잖아. 뭐냐 하면 내가 관심 가는 분야를 유튜브가 알아서 찍어줘가지고 관련 영상으로 묶어가지고 나한테 보여주잖아. 이게 알고리즘 아닙니까?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좋은데 좋은 게 아니라 사실 유튜브가 좋은 거예요. 왜 좋냐 하면, 예를 들어 그런 거, 여러분들 만약에 유튜브로 봤을 때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아마 다 공감하실 거예요. 이거는 영상을 하나만 보고 빠진 적은 한 번도 없을 거예요. 영상 이거 하나만 보고 빠져야지 해가지고 영상 하나만 딱 보고 나서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홈 버튼 눌러가지고 폰 끄고 뭐 다른 거 한다거나 그러는 경험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을 겁니다. 왜냐? 알고리즘이 그걸 방해하거든요. 유튜브 알고리즘 보면 자동 재생 걸어 놓잖아. 관련 영상으로. 가만히 놔두면 내가 뭐 터치 안 하고도 바로 다음 영상 넘어가잖아요. 다 경험해봤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기한 것 같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계속 묶어있게 하는 거예요. 여기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안 봐도 되는 것들 계속 보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냐? 한국 사람들 이거 안 보면 손해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이걸 보는 것 자체가 손해. 어떻게 보면 시간이 많이 뺏기니까. 내가 필요한 것만 보고 빠지면 되잖아. 근데 아직 한국 사회에서 이제 많은 이런 어떤 그런 인터넷 이용자들, 유튜브 이용자들은 이 히트앤런을 못해요. 히트앤런은 자태가 안 돼. 필요한 건 보고 빠지고, 필요한 건 보고 빠지고, 이게 돼야 여러분들이 정보화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잘 이용할 수 있는 건데, 한 번 보면 제대로 발 담갔다가 몇 시간 동안 이용하고, 한 번 보면 하나만 봐야지 하다가 이거 보고 저거 보고 또 뒤에 거 넘어보고 이거 보고 저거 보고, 네이버 뉴스 같은 것도 기사 하나만 읽어야겠다. 아, 내가 읽었으니까 빠져야지. 이게 아니라 기사 하나 봤다가 여기 기사 하나 클릭, 여기에 클릭, 정치 봤으니까 경제 클릭, 사회 클릭, 스포츠 클릭, 한국 프로야구 봤으니까 메이저리그 안 보고 올림픽 보고 다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용당하고 있는 것 같으면 정보화 사회에서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관련 동영상, 지금 네이버도 알고리즘 쓴다고 하잖아요. 관련 동영상 묶어보니. 그 왜 그러냐면 우리가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이버가 좋은 겁니다. 네이버가. 어떻게든 이런 인터넷 프로그램 만든 사람은 이용자를 어떻게든 도망 못 가도록 잡아놔야 돼요. 잡아놔야 되는데 그냥 강제로 잡아놓으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하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잡아주다 보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대부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대부분 좋은 걸로만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거는 알고리즘 내가 나중에 또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이거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되는 거긴 한데 나중에 썰을 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대들한테 필요한 정보는 없어요. 네. 정보가 없어, 유튜브.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편협하고 좌기적인 정보와 영상들이 난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인터넷이 공정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객관적이지 않아요. 누구나 다 적을 수 있잖아. 인터넷의 특징이 뭡니까? 아무 자격 없이 나이, 성별, 신분 가리지 않고 언제 어디서는 다 적을 수 있어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나이, 성별 얼마나 좋아. 뭐 학벌 가리지 않잖아요. 누구나 다 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 유튜브에 올라오는 게 다 진실이라 생각하십니까? 다 맞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내가 봤을 때 한국 사람들 상당수는 맞다고 생각하고 보는 거야. 근데 저는 특히 유튜브는요, 얼마든지 칼질이 갈 수 있습니다. 조작이 가능합니다. 왜냐면 영상이기 때문에. 유튜브에 올라오는 영상들이 제 영상 빼고는 다 편집, 이제 컷 편집의 자막이나 이런 거 중간에 작업을 하고 들어와요. 편집이라는 게 뭡니까? 필요 없는 걸 잘라낸다거나 집어넣을 수 있는 게 편집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입맛대로 이렇게 건드려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뭐냐 하면 이미 유튜브에 이런 편협하고 자기적인 정보들, 영상들 많아. 그리고 커뮤니티 카페에도 많아.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제대로 구분할 만한 능력이 부족해요. 10대들은 더 부족하겠죠. 그래도 좀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아는 게 내가 현업에 종사하고 있으면 저 말이 뻥이지 알잖아요. 유튜브 영상 보면 뭐야 구라치고 있네? 내가 저일하고 있는데?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얘기하네.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인터넷 그 커뮤니티 같은 것도 보면 10대들이 많이 보는 게 유튜브하고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거예요. DC 인사이드 이런 것들. 아무렇지 않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있는 정보들이 믿을만 하냐는 거지. 신뢰성이 있냐는 거. 신뢰성 전혀 없습니다. 특히 커뮤니티에 있는 거는. 그러니까 싹 다 걸러야 되는데 그 친구들이 다 거르겠냐는 거죠. 안 거른다는 거죠. 오히려 거기에 있는 글들을 너무 맹신하고 믿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그런데 거기 있는 글들을 제대로 경험 없이 견문 없이 그대로 빨아당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를 안 읽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들이 뭐 200층, 300층 하는 것도 왜 그러겠어? 밖에 나가면 자기들이 200, 150도 못 볼 수도 있고, 막상 그 200번의 직장도 사람도 몰려있고, 현실을 제대로 알면 충이란 말은 안 쓰겠지. 근데 그런 말을 벌써 쓰는 이유가 뭐겠어요? 인터넷 같은 데 보면 뭐 500번은 사람, 600번은 사람, 인터넷 보면 다 잘 나가. 내가 느낀 게, 인터넷 뭐,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 다 전문지고 다 잘 나가. 내가 이상한 것 같아.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 왜 잘 나가는 사람이요 온라인상에서 커뮤니티상에서 하루 왼종일 죽치고 앉아 있겠냐고. 그러면 저 중에 상당수 누가 거짓말 한다는 거지. 근데 얼마든지 거짓말 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글밖에 없잖아요. 글과 닉네임 말고는. 특히 DC 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글밖에 없잖아요. 닉네임을 가려버리니까. 그러니까 동그라미 2개 표시하면서 그냥 나오잖아요. 안 그래요? 특히 10대들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이런 온라인의 나쁜 정보들, 이런 뭐 조작된 정보라든지 확실하지 않은 정보들을 그대로 다 빨아당긴다는 거야. 네. 세상의 경험치 없이 그냥 그대로 다 주입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믿어버린단 말이야. 그걸 믿어버리고 세상은 원래 그렇구나라고 단정을 지어버려요. 단정을 지어버려.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아, 난 생산직 공장에서 일하면 안 되겠구나. 경비하면 안 되겠구나. 시설 같은 거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단정을 지어버려.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 그런 직업도 무시하잖아. 실제로는 그런 직업도 열심히 사는 사람도 많고 하겠다는 사람도 많은데 근데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 그런 직업도 경험도 안 해본 사람이 뭐 그런 직업 뭐 하면 뭐 사람 취급 못 받는다 인생 막장이다 밑바닥 인생이다 이런 식으로 막 퍼말을 하잖아요. 그런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 10대들은 그게 나쁜 건지 좋은 건지를 제대로 판별할 만한 능력이 부족해요. 왜냐 사회적인 경험인가 어떤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한 어떤 지식이 부족하잖아. 그래서 인터넷과 유튜브만으로 정보를 취합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건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위험하잖아. 지금 성인들 중에서도 온라인 유튜브 상에 있는 정보들 제대로 걸러낼 능력이 부족해요, 우리나라가. 네. 고지고대로 다 믿는단 말이에요. 사실 저는 온라인 세계를 좀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오래 경험했던 사람 입장으로서 말씀드리면 여기는 편협과 자기적인 영상, 조작적인 영상 어떤 내용들이 판을 칩니다. 예. 왜냐 온라인상에 중요한 건 조회수,
조회수거든요. 유튜브도 중요한 게 조회수 아닙니까? 조회수가 돈이기 때문에. 조회수를 올릴 수 있으면 수다가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게 유튜브 바닥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조회수만 나올 수 있으면, 떡상만 할 수 있으면 어떤 수다가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올리고 싶은 게 유튜브 세상이야. 그게 뭐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조작된 거라 하더라도 어떻게든 올려가지고 사람들 신임을 얻는 게 이 유튜브 바닥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지금 10대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세상 속의 어떤 정보들 이제 알 수 있는 곳이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라든지 유튜브밖에 없긴 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진로를 판단한다거나 확정을 지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해요. 유튜브 영상 100개 보는 것보다 실제 현실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얘기를 듣는 게 더 낫습니다. 네, 훨씬 더 낫습니다. 물론 유튜브 영상 중에서도 좋은 영상 많고 실제 사실에 있는 그대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긴 한데 이게 제대로 구분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네, 구분이 많이 안 되죠. 일반 성인들도 구분이 안 되는데 10대들은 구분이 되겠습니까? 더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뭔가 뭐 볼 것도 많고 정보도 많고 뭔가 배울 것도 많아 보이지만 정말 쓸만한 게 없는 게 현실이야, 온라인에. 정말 쓸만한 게 없는 게. 정말 뭐 배우고 내 것으로 만들 게 없고 그걸 제대로 찾기가 힘든 게 이 온라인 세계입니다.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대들은 오히려 진로를 더 찾기 어려워요. 내가 봤을 때는. 네. 더 찾기 어려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정보라는 게 다 열려 있잖아. 나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터넷에 나온 정보의 가치가 높은 게 아니라 낮다는 거죠. 왜냐? 누구나 다 볼 수 있고 언제든지 볼 수 있고 쉽게 볼 수 있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진로를 찾는다 하더라도 요즘엔 어지간한 괜찮은 데는 굉장히 포화 상태란 말이 되는 거죠. 포화 상태. 네. 그러니까 우리 10대보다 지금 10대가 더 찾기 힘들 거예요. 훨씬 더 찾기 힘든 게 뭐냐면 저희 때는 제이님 저희 나이 때는 솔직히 공장 들어가기 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공장 말고 대기업의 중견기업. 네. 말이 안 되죠 지금 얘기하면. 그때 내신도 보고 있는데 우리는 그때는요. 저희 때는 저도 실업계 나왔으니까 얘기하는 건데 그때는 대기업 공장도 가기 싫어했어. 왜 가기 싫었는지 아십니까? 저희 때 대기업 공장들도 노동법이 없었어요. 제대로 된 어떤 기준법. 대기업 공장도 일을 굉장히 빡세게 시키던 시절입니다. 네. 구미에 그때 이제 공장 삼성 LG 같은 거 왔을 때 거기 인사단원자 와가지고 저희한테 입사 지어주면서 교장 추천서 받고 여기 사인해가지고 내면 바로 면접 보고 바로 합격이야. 지금하고 완전히 다르죠. 예. 1차 밴더는 그냥 들어갔어. 지금 2차 밴더 들어가는 거 줄 서야 되잖아. 그때는 뭐 이런 이제 정보 같은 게 없었단 말이에요. 물론 들어가면 힘들었어요. 그때는 대기업 같은 데 들어가더라도 뭐 지금 저 4조 3교대 52시간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냥 대기업도 막 무지막지하게 굴리는 시절.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들어가셨던 분들이 지금 뭐 반장하고 있고 뭐 돈 많이 버시고 하고 있겠죠. 예. 그때는 그게 좋은 건지도 몰랐어. 그렇게 들어가는 게 괜찮은 건지도 몰랐어요. 정보가 없었다 보니까. 대기업 생산직에는 그때도 그러니까 그땐 대기업 생산직 자체가 지금처럼 좋지가 않았어요. 그냥 생산직 하면 다 나쁘게 봤어. 예, 다 나쁘게 봤습니다. 삼성이든 LG든 정말로 그냥 공돌이면 다 안 좋게 봤어. 공장 가면. 예, 무조건 대학을 가라고 부추기듯 식이었고. 그때 모르고 대학 가신 분들이 지금 많이 후회하죠. 예. 그때는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좀 그러니까 이제 공장 같은 데 들어가긴 쉬웠어요. 근데 지금은 정보가 많잖아. 뭐 대기업 생산직 같은 거 뭐 연봉 얼마 나오고 복지가 어떻게 되고 뭐 채용 공고 어떻게 나오고 다 나오잖아, 여러분. 안 그래요? 대기업 생산직 같은 거 이제 공고 나오면 난리가 나잖아. 취업 사이트 같은 데 난리가 나잖아요. 서로 지원하겠다고. 옛날엔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죠. 아는 사람만 지원하고 했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정보가 공개했기 때문에
어떤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훨씬 더. 훨씬 더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10대들이 난 지금이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나름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지금 10대들이 많이 힘들 거란 생각을 합니다. 편해진 건 맞긴 해요. 10대들이 굉장히 어떤 문명적으로 혜택을 많이 받았지만 진로나 어떤 먹고 사는 부분에 대한 어떤 현실적인 부분은 오히려 저희 때보다 훨씬 더 힘들 겁니다. 진로 찾기도 더 힘들 거예요. 오히려 가짓수가 더 많아지고 정보도 공개되면서 이 공개된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더 치열하게 되다 보니까 더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기가 더 힘들 겁니다. 예. 그래서 아까 그 댓글 적었다 지우신 분, 예. 10대들이 힘들잖아요, 지금. 예. 뭔가 편해진 것 같아도 스마트폰 있고 뭐 컴퓨터 있고 뭐 편해진 것 같아도 이게 그냥 문명적으로 편해진 건 맞지만 정말 현실적으로 완전히 편해진 건 아니야. 지금도 힘들어요, 지금도. 예. 그래서 지금의 어떤 그런 교육적인 문제를 10대들 탓으로 돌리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댓글을 적었다 삭제하신 분 꼭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